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 마음이 심란하고 불안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자, 어쨌든 세상은 변하고 있고 드디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정식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25년 올해부터 얼마만큼 주목할 만한 테마가 생길지 예측해보는 시간, 굉장히 긴 내용을 준비했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씩 끊어서 시리즈별로 좀 순차적인 공개를 할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됐고요.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와 협력을 통해서 주가 방향성을 굉장히 크게 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2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없으면 큰일 나는 지금 상태가 미국이거든요. 자,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살펴봐야 되고, 지금 트럼프만큼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밑에 있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도지라고 하죠. 도지라고 하는 미국 정부 효율성 위원회가 이제 정식 기관으로 채택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 정부 기관 효율성 위원회의 대표가 이제 비백 월라스람이라는 사람이 사퇴를 함으로써 일론 머스크 단독으로 우선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신경 쓰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과 꼭 협력을 해야만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트럼프도 마찬가지,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 한국을 동맹국으로서 그냥 뭐 군사적인 지리로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파트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무엇에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어젠다 47, 그러니까 47이라는 공약집을 후보 때부터 발간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 공약을 보면은 딴 게 없습니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에 대한 항목을 공약집에 적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항목을 하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중동이나 러시아의 에너지 전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 자, 첫 번째, 우리나라에 셰일가스, 셰일오일이라는 엄청나게 귀한 자본이 잔뜩 묻혀 있는데 친환경 거리는 사람은 매국노 아니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동, 뭐 사우디라든가 아랍이라든가 이런 데랑 비교해서 석유 시추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매장량도 걔네 못지않게 많이 있으니 우선은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업에서 밀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구호가 있죠. 드릴 베이비 드릴입니다. 야, 뽑아라, 팔아, 막 이거예요. 1차적으로 석유화학에서 에너지 패권을 이제 되찾아오겠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트럼프가 지금 보내고 있다. 자, 그런데 석유화학을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러려면은 뭐가 중요하냐? 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뭐냐? 컨테이너선 혹은 유조선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에 굉장히 큰 관심을 여러분들께서 가져보셔야 된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뭐 미국은 1년에 국방비를 1천조 원을 쓴다 그래가지고 천조국이라고 불릴 정도의 세계 최고 강대국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대외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미온적이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지금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입김이 굉장히 축소되는 모양새가 이때까지 바이든 정부에서 보여줬었단 일이죠. 자, 트럼프는 뭐냐? 우리가 천조국인데 왜 세계 질서를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느냐?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만큼 강대국인지 방위 산업을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해내겠다라고 공약집에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다? 에너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인공지능이 굉장히 지금 세계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 석유화학을 부활시키는 거는 친환경 에너지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우리나라에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걸 먼저 진행하겠다고 하는 거고, 자, 인공지능 센터를 또 가동하기 위해서 그만큼 필요한 전력이 있을 텐데 이 전력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뭘로 대체할 거냐? 원자력으로 대체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원자력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도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자, 소형 모듈 원자로를 설계하는 나라는 이제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에 설계하는 기업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원전 산업이 한동안 쇠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기자재 혹은 건설을 담당하는 업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력, 방위산업, 석유화학 조선 쪽에 우리나라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입장은 다름 아닌 트럼프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면 미국과의 협업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지켜보셔야 되는 굉장히 흥미로운 테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트럼프만 해도 이렇게 많죠.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 쪽으로 넘어가면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뭐 친환경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라고 해도 지금 테슬라는 내연기관 차를 파는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내연기관 업체들이 전기차를 늦게 만들고 이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것만큼 테슬라가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제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뭐 벤츠, BMW, 뭐 포드, GM. 자, 얘네는 이제 전부 다 미국 중심의 어떤 의무화가 폐지되는 수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굳이 우리가 전기차를 이렇게 빨리 만들어야 돼? 이게 의무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애초부터 전기차만 팔았던 테슬라는 이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란 얘기죠. 자, 너네는 너네 갈 길 가. 우리는 전기차에 이것저것 신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자, 지금도 세계 1등인데 압도적인 세계 1등으로 우리가 치고 나갈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이 공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테슬라랑 연계되어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정부 효율위원회 기관의 이제 대표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트럼프랑 거의 운명 공동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얼마만큼 강해질지도 주목을 해봐야 되고,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과 어떤 식의 협업을 이뤄나갈지를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보셔야 되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트위터를 인수를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틱톡이라는 중국이 갖고 있는 소셜 미디어에 미국 지사 인수까지도 검수하고 있어요. 자, SNS죠. 쉽게 얘기하면. SNS를 통해서 뭘 준비하고 있느냐? 생성형 AI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트위터, 그러니까 X를 통해서는 여기 보시는 그록이라는 AI를 지금 만들어낸 상황이고요. 이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준비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하죠. 이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가 이 인공지능의 학습에 특화된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를 굉장히 많은 양을 주문을 해놓으면서 오히려 압박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생성형 AI도 만들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 하면 뭐가 있습니까? 자율주행 반도체가 또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성형 AI는 우선은 엔비디아랑 같이 한다. 생성형은.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랑 대화하기 위한 어떤 특화된 인공지능의 한 종류라고 했을 때, 자, 자율주행은 이와는 전혀 다른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자율주행을 학습하고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인공지능은 뭐냐? 이게 도조라는 겁니다. 도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록과 도조를 분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록은 말 그대로 챗 GPT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도조는 뭐냐? 자율주행에 특화된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시각을 통해서 사람의 움직임이라든가 이 자동차, 나랑 같이 달리고 있는 자동차들의 통행을 예측한다든가 경우의 수를 통해서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감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특화된 인공지능을 따로 키우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인데, 자, 생성형 AI 하면 뭐가 들어간다? 우선은 엔비디아가 들어간다고 했죠. 자, 엔비디아가 들어가면은 엔비디아의 HBM이라는 메모리 칩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겁니다. 자, 엔비디아 쪽도 연계해서 그록을 키우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 자, 그러면 도조는 뭐가 들어가느냐? 도조는 D램이 들어간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HBM이 아닌 DDR7 혹은 그 이후에 나올 걸로 예정돼 있는 더 신형 D램의 어떤
D램을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도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우선 말씀드리고, 자, 자율주행은 그럼 또 어디에 쓰이냐? 이건 직접적으로 테슬라의 전기차, 자동차에도 탑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애는 도조인데, 이 도조에서 학습된 거를 실제로 운행하기 위한 AI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 운행하기 위한 반도체 칩의 기반도 D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포착이 되고 있고요. 모든 테슬라 자동차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반도체를 어디가 납품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의 틀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제부터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낼 어떤 새로운 산업 구조에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이 포함이 될지 주목을 해서 분명히 챙겨보셔야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다름 아닌 에너지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트럼프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일론 머스크는 뭡니까? 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 에너지원이 우리 세계에서 무궁무진하게 순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뭐다? 한 번 생성된 에너지를 배터리라는 어떤 구조 안에 저장을 하는 세상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고요.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재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배터리의 소재까지도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면서 어떤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문명의 변화를 얘가 이끌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배터리 하면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망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2차 전지주들이 생각이 나실 텐데 테슬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기업들과 이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갈 거란 얘기예요. 왜? 내년 6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6월부터죠. 6월부터는 중국의 공산당 뒷배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은 미국과 아예 거래를 못하게끔 법안이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국무부 법안이에요. 그것도 미국의 안보와 보안을 해칠 수 있는 중국 공산당에게 기밀을 유출할 수 있는 모든 기업들을 명문화를 시켜놨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은 공산당을 도와주는 세력들이다라고 평가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때까지 배터리 측면에서 중국의 CATL이라든가 혹은 비아디의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들렸었는데 이제 CATL은 나가리가 됐어요. 완전히. 왜 국무부에서 리스트에 CATL을 집어넣습니다. 자, 비아디도 조만간 지정이 추가로 된다고 하면 첫 번째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자, 일론 머스크는 뭐예요? 이거를 대체할 만한 기업을 찾던가 아니면 어, 본인들이 직접 생산을 할 만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화학 기술은 지금 20년 전부터 배터리를 준비해왔거든요. 자, 테슬라가 어느 업체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거나 혹은 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가 올해 본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2025년 그러니까 숨 쉴 틈 없이 엄청난 뉴스들이 테슬라와 연계돼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이 있죠. 옵티머스 봇을 상용화하겠다. 이미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을 갖다가 너도나도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 시각 데이터를 통한 가장 좀 원초적이고 가장 뛰어난 자율주행 로봇은 제가 볼 때는 옵티머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까지 이 무궁무진한 생태계가 좀 조성이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과 연계가 될지도 충분히 지켜보실 만한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스페이스 X로 대변되는 우주항공이에요. 자, 오늘 좀 흥미로운 얘기가 떴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선은 판매 공시를 띄웠습니다. 자, 판매 공시를 띄웠는데 판매 금액도 비공개고요. 판매 금액이 비공개예요. 공시를 띄웠는데. 자, 그런데 공시를 띄운 이유가 뭐냐? 직전 매출액의 2.5% 이상의 금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 공시가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금액도 제시를 안 했고요. 표기를 안 했고 계약 상대방도 표시를 안 했어요. 자, 이게 어디일까요? 과연?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되고, 자, 우주항공 스페이스X라고 하면은 미국의 나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링크를 통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역에 인공위성을 어디든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체계를 갖추는 게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 산하에 있는 스페이스 X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자, 이런 업체들이 과연 어디가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1, 2년 내에 블록버스터급 계약은 어떤 분야에서 터질 것인지 제가 이제부터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시리즈 이제 시작을 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많이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청을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좀 긴 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아마 내보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한 부분이 좀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 같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텔레그램,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먼저 확인을 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풀 영상도 조만간에 이제 다 찍고 나면은 풀 영상을 먼저 게재를 할 거고요. 이 풀 영상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미국 내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업해서 움직이고 있는 산업군은 어떤 분야가 있을지 지금 뭐 많이 둘러보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일론 머스크와 연계점을 찾아서 좀 중요한 소식들을 차분하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까지 전부 전달해 드리는 시간 이제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할 테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좋은 정보를 하나 좀 알려드리고자 이 내용들을 준비를 했는데, 자, 보시죠. 최근에 급격하게 오른 소형 동전주들 많습니다. 이 동전주들 밑에 차트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K바이오, 자, 225원에서 단기적으로 2, 3일 만에 380원 올랐고, 자, 글로본도 마찬가지. 그렇죠? 600원에서 780원까지 이제 올랐고요. 대창솔루션 화살표 뜬 다음 날까지 거의 2배, 1.5배 가까이 급상승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화살표 떴고 쭉 급상승하는 차트 보실 수가 있고요. 퓨라티스도 마찬가지 화살표 뜬 이후에 급등. 자, 소프트센 마찬가지로 급등. 자, UDM텍도 큰 폭의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750원 언저리에서 형성되던 주가가 단기적으로 1000원을 돌파하는, 며칠 내에 1000원을 돌파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언제쯤 올라가겠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이 신호 검색기가 있어요. 신호 검색기. 자, 신호 검색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이런 차트상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지금 투자를 해야 이게 단기적으로 급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는가. 그 검색식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생각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텔레그램 방에 이 자료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하셔서 꼭 좋은 정보 알아가시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차트에 표시되어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투자 관점에서 많이 많이 정보를 취득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K바이오 뭐 단기적으로 3거래일 만에 2배 가까이, 아니 50% 가까이 올랐어요. 자, 이렇게 4거래일 만에 2배 오른 종목 IEA도 있고요. 자, 컬러레이 같은 경우는 10거래일 만에 거의 50% 가까이 또 상승을 했고, 서울전자통신, 스타코링크 뭐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혹시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제 영상에 어떤 종목들의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접할 수 있는지 자료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쪽으로 많이 많이 링크 타고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정보들과 혹은 조만간에 이제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관련된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무료로 공유할 수 있도록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우선 감사하고요.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신호 검색식을 원하시는 분은 밑에 있는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4375-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검색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화살표 띄우는 검색식을 제가 전송을 해드릴 거예요. 자, 검색을 스스로 하는 게 너무 버겁고 시간도 없다. 그냥 어떤 종목이 조만간 급상승을 할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자,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링크를 전송해 드릴 거니까 우선은 입장을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다. 인증 하나씩만 해주세요. 자, 해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시켜드린 다음에 여러분들과 핵심 정보들, 진짜 귀한 정보들 무료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신청하시고 큰돈 벌 수 있는 기회 스스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종목 분석 혹은 산업 분석에 큰 도움 된다 부탁을 드리고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도 준비를 할 테니까 하루에 한두 편씩 공개를 할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부터라도 제 영상 시리즈별로 꼭 참고를 해주시고 투자하는데 좋은 정보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